내게 그럼 핑계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정말 핑계대지 말라라는 소리를 하고 싶은 주주분들이 참 많으시죠. 오늘장 윤재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9시에 증자 이사회가 있었고요. 금요일장 오후 6시 44분에 공시가 나타났습니다. 역대급 올빼미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지금 보신다면 11월 8일에 공시가 무려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나왔고요. 11월 11일 오늘 공시가 한 가지가 떴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차트를 통해서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급락 장세를 한번 펼쳐줬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주가가 꾸준히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바로 직전에 한번 주가가 회복세를 보였다가 금요일장 다시 한번 뚝 떨어지고 오늘 갭 하락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차트의 흐름 팔로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에 시장에서 유상증자설이 돌았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은 사실 무근이다. 유상증자를 그렇게 할 만한 이슈가 없을 것이다. 자본이 참 탄탄한 회사다. 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꾸준히 매도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 참 많은 분들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11월 4일에 갑자기 뜬금없이 제이오를 인수하겠다. 라는 추진 기사가 단독으로 보도가 됐고요. 회사 측에서는 공시를 통해서 풍문에 대한 보도다라고 하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는 내용을 결정사항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에 4천억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떴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1.42%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시간의 공시까지 다 마감이 되고 나서 오후장에 제이오를 결국에 인수 확정을 시켰다라는 내용이 떴고요. 3천억 출자,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포함해서 공시를 마감이 다 되고 나서 올빼미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공시 시간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후 4시 55분에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떴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한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47분에 제2호단에서 공시가 나왔는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 오후 5시 47분에 유상증자 결정과 함께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이 떴고요. 그리고 6시 9분에 기타 시장 안내 공시가 떴습니다. 그리고 6시 44분 이제 시장이 다 마감되고 나서 이수페타시스 탑업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양수 결정이 있었고 유상증자 결정과 함께 기업 IR 개최 기자들을 상대로 IR을 개최를 했는데 7시가 다 돼서 이런 IR이 뭐가 의미가 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시 49분에는 주권과 관련해서 사채권의 취득 결정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그리고 제2호단에서는 이런 임직원들에게 드리는 서한이다라고 하면서 공식 문장을 좀 발표를 했고 많은 분들이 화가 났던 건 이 내용도 있습니다. 이사회 자체가 오전 9시에 이미 결정이 됐는데 공시 자체는 시간의 거래까지 다 마감되고 나서 오후에 올빼미 공시를 내놨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분노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다음 장도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토론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종목 토론방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감원에 좀 제동을 걸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제2호도 하락한 걸 본다면 7시 IR에서 설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내용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 보신다면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32,000원으로 낮춰 잡았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유상증자에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고 있는 주주분들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문이다라는 내용이었지만 사실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조성일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금요일에도 또 한 번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도저히 투심이 회복되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에도 초반부터 이렇게 좀 밀리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저도 이번 이제 주말을 지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우리가 차트적인 어떤 그런 반등이라도 나올 줄 기대했는데 여전히 오늘도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특히 오늘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에서 강한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억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중에 오늘 이렇다 할 장중 반등도 없이 내내 빠졌던 흐름이었는데 참 아쉬운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겁니다. 뭐 트럼프 2기가 이제 구성된다 한다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또 제조 부흥을 위해서 미국 자체적으로는 더욱더 강해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에서 본인들만 잘 나간다고 한다면 다른 국가들에서 그동안 있었던 이익들을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면 뺏어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의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등등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큰 그런 섹터들에서의 그동안 바이든 정부 했을 때의 그런 이익들을 미국이 일부 뺏어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큰 그런 스토리 때문에 국내 증시가 여전히 어려운 모습인데 이미 사실 우리가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확산돼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코스피의 PBR을 말하는 게 그닥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결론으로 좀 본다면 이게 좀 지나고 난다면 그런 밸류에이션 지표가 또 중요한 바닥의 부분을 볼 수 있거든요. 현재 봤을 때 오늘 하락한 부분도 감안해야겠지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보니까 코스피 전체 기업들이 1년 후에 벌 수 있는 이익을 봤을 때의 현재의 퍼로 본다면 지금 8점대 중반, 거의 뭐 저평가받고 있는 바닥 부분이고요. 또한 자산가치를 봤을 때 우리가 PBR도 지금 0.8배 중반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엄연한 지금 저평가하는 것은 맞고요. 과거에 30년 동안 본다 하더라도 다 이 정도 구간대에는 반등이 나왔다 본다면 지금 트럼프로 잠깐 최근에 지난주와 이번 주 좀 어우러졌던 투자 심리만 회복된다면 다시 우리가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번 주가 조금 더 그런 투자 심리 측면에서 중요한 그런 국면이니 같이 한번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트럼프 랠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와 다르게 이번 주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장이라는 점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윤재 초이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참 화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공시로 인해서 오늘 시장에서 출렁거림이 상당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20% 넘게 급락을 했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인수가 당하는 기업인데도 급락을 했습니다. 보통 좀 다른 주식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잖아요.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실망 매도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페타시스 공시 제가 시간표를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거 사실 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뭐 정보도 지금 비대칭적으로 돼 있고 뭐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시장 시간 외 거래가 6시에 마감인데 뭐 7시에 유중을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이건 뭐 대응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도 장 초반 이제 프로그램 초반에 이제 좀 이제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좀 노래로 좀 푸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런 입장이고요. 사실 시간 외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막판까지는 봤을 때 뭐 시설 투자 뭐 이런 부분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서페타시스가 올 상반기에도 잘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AI 시장 여기에서 주 고객사인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다수의 북미 빅테크 기업들에게 더욱더 AI GPU에 들어갈 수 있는 MLB 이 부분을 더 납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본다면 올 상반기에도 이서페타시스가 시설 투자를 또 당연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반기에도 있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근의 하락을 그동안에 좀 루머로 봐서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좋게 봤는데 마침 금요일 날 시간 외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6시 마감 때까지 한 2% 상승까지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그동안 지난주에도 내내 루머로 치부됐었던 그 제2호 관련한 인수가 지금 이제 결국에는 유상증자로 나오면서 7시에 나왔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수 없습니다. 물론 돈 앞에서 공정한 게임이 뭐가 대수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버리면요. 당시에는 이제 냉철한 자본시장의 그런 게임 때문에 한 번은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필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한 것 같은데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이고 최근에도 더욱더 스터디를 많이 하면서 봤던 기업인데 그런 기업에서 이렇게 이런 정도의 행태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실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기업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어쨌든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요. 오늘만 본다면 지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봤을 때 한 3번 정도 32,000원대, 31,000원대 이 정도 값에서 3번 연속으로 의미 있는 지금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마감됐었죠. 그래서 사실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그런 상당한 두터운 그런 3중 바닥이라 한다면 또 의미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 최근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배신감이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기업이 앞으로 뭐 내년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AI 성장에 의해서 실적이 더욱더 매출과 영업이익도 내년에 더 큰 상승할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좋지만 과연 그렇게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가에 다시 한번 그런 의미 있는 실적으로 주가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점검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의 실망 매물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까지도 이중고를 안고 있는 기업이다. 볼 수 있을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다들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 그러면 이거 종목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가장 빠르게는 일단 1차적인 부분은요. 이렇게 지금 오늘 갭 하락한 부분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의 종가가 31,000원대, 2,000원대 이 라인이었고요. 제가 선을 그어놨던 이 부분이고 오늘 이렇게 빠졌습니다. 최소한 5거래일 또는 늦어도 10거래일 이내에는 어떻게 보면 일주일이나 2주일이겠죠. 맥스 2주일 내에는 이 갭 하락했던 부분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때 했었던 부분까지 주가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스페타시스로 이렇게 올빼미 공시 또 유증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실망 매물이 충분히 실적과 향후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전망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이 갭을 빠르게 2주 안에 만회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도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100%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 저는 좀 기대감에 의해서 2주 안에 이 부분 갭을 회복하는 부분을 먼저 본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저도 좀 원치 않는 부분이지만 네. 만약에 2주일 이내에도 이 31,000원대, 2,000원대 이 부분 지난주에 이 종가 부분들 이 라인까지 올라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2만 원 후반, 3만 원대 초반 부분에서 일부 물량은 조금은 좀 정리를 하자. 전략 매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분들께서 7월 달 초 중순에 거의 뭐 4만 원대 중반 후반 5만 원대 있을 거고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 매수하신 분들도 아마 3만 원대 후반 4만 원 초중반대에 많이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거의 40% 3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물량을 매도하기보다는 일단 2주 내에 3만 원 초반까지 못 올라오면 한 4분의 1이나 한 3분의 1 정도를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또 전략을 또 저희의 또 내용을 들으시고요. 그렇게 일부 물량 정리한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다르게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나 다른 힘 있는 종목 쪽으로 이스페타시스의 아쉬운 부분을 좀 만회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전략이 2주 내에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2주 안에 3만 원이 회복되는지 이걸 정말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목 토론방에서 금감원을 검색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제목에 단 것도 9시에 이사회를 하고 나서 6시 44분에 공시를 이렇게 내놓은 거는 좀 의도성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차트를 쭉 살펴봤을
봤을 때도 이수페타시스가 최근에 쭉 내리다가 11월 7일에 한번 좀 주가가 8%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10월 31일부터 꾸준히 내리던 주가가 기관 투자자들이 그때 계속 팔고요. 네네. 11월 7일에만 유일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네. 이게 금감원에 그런 제보를 하겠다라는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네네. 혹시라도 이게 그러면 좀 공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유상증자가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또 많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이 부분에서 자산 감독국에게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본 상황인데 그쵸. 뭐 사실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증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유증이든 CB 발행이든 빗더블 발행이든 이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한 이유가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지난주 초부터 해서 내내 기관들 또 내부적으로 내내 회의를 하면서 기업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슈가 있었고 지금 기관들은 아마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낌새를 맞고서 이미 물량들 정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본다 이런 거죠. 공시 내는 것도 물론 4시부터 뭐 이사회 한다 하면서 이제 거래소와 장 마감한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4시 이후부터 여러 건의 공시 관련한 내용들을 조율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네. 왜 유증은 먼저 안 했죠, 공시를?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뭐 법령이나 어떤 부분에서 뭐 시설 투자 쪽을 먼저 공시를 해야 되고 유증 공시는 나중에 해야 한다? 뭐 그런 복수의 공시에 있었을 때 그렇게 해야 하는 뭐 법령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없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게 법적으로 어떤 어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당연히 감독 관련한 부분에서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내 시장 증시가 올 초에 뭐 밸류업 얘기 나오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밸류업 ETF도 상장됐었고 또 지금 최근에 오랫동안 끌었던 지금 금투세 내용도 폐기했지 않습니까? 조만간 나올 것 전망인데 이렇게 노력을 한 게 뭐가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최근에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150만 원대 라인에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현재 지금 경영진들의 그런 안타까운 그런 행보들 또 이스페타시스의 이런 부분들 그 외에도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의 이렇게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게 돼버리면 한국 증시의 어떤 밸류업이나 이런 부분들 노력들이 큰 의미가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이제 더욱더 좀 체계적인 어떤 감독이나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만 국내 증시가 더 의미 있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들도 좀 깨끗해지는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당신의 초이스 시간에서 유상증자와 관련돼서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들 참 많이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그리고 펩트론도 제가 참 많이 다뤘던 종목인데요. 네네. 유상증자 이슈 이후에 주가가 급락이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자체가 좋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우상향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3만 원 부근이 차트가 회복되는지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기업 분석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 초이스에 대해서는 이야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세진중공업 들고 오셨는데 우선은 참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목이고요. 우리 국내 증시의 투심도 억누르고 있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진중공업을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을 초이스하신 이유 우선 궁금하고요. 삼성전자의 향방도 참 궁금해집니다. 오늘 장 초이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앵커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극명하게 투자 심리가 바뀌어 있는 반도체 한 가지, 그다음에 조선 쪽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초이스는 조선 쪽인 세진중공업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프로그램 특성상 비초이스 종목으로 네. 전자를 말씀드리는데 비초이스라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지금 이때 전략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비초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자체가 나쁘다라는 의미에서 비초이스는 아니고요. 조금 더 초이스 하시면 좋다라는 쪽이 세진중공업이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그럼 먼저 해볼 텐데 5만 전자를 늪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조금 떨어지면 이제
담아야 될까 기회를 생각을 하시다가 네네. 이제는 아니야 5만 전자도 깨질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만 8천 원대에서부터 지금 계속 내려왔거든요. 네네. 오늘도 신저가입니다. 이 종목은 삼성전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채팅창에 삼전이 세진한테 밀리다니 체면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근데 뭐 밀린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좀 어폐가 있고요. 제가 이 방송 시간 들어서 대부분 이 방송 이 컨셉이 이제 저에게 이제 방송 중에 질문을 주시는 종목들에 의해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예, 오늘 삼성전자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그런 네. 케이스라서 뭐 크게 뭐 어폐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지금 10월 말 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자, 우리가 고대했던 반등. 10월 말에 잠깐 장중에 외국인들 정말 오랜만에 매수해 주면서 제가 지금 화살표로 체크해 놨는데 10월 31일 날 장중에 6만 원 돌파하면서 동시에 21선 이평선 돌파했지만 다시 장중에 꺾이고 그 이후로 꺾이면서 내내 지금도 좀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고 오늘도 신저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굵직한 악재들이 연달아서 이어지면서 한 가지 악재가 조금씩 영향력을 좀 줄어들려고 한다면 다른 악재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9월과 10월 달에 파운드리 쪽 관련한 점유율 축소, 하락,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향 HBM3E 8단 퀄테스트 지연되는 부분, 여기에서 더욱더 레거시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반도체에서도 시황이 꺾이는 부분들, 이런 삼중고 악재 때문에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이제 11월 초에 트럼프가 또 되면서 이제 미국이 지난 바이든 정권 때에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원했던 칩스 액트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주는 부분, 이 부분까지도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한다고 한다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 이런 기업에 더욱더 몰아주지 않겠나 이런 또 우려감도 있다 보니 더욱더 또다시 악재가 추가가 된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전히 내내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어쨌든 대부분 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사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빠지느냐 할 것 같은데 일단 일정은 일단 크게 대응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5만 5천 원까지 밀린 이런 상황까지도 보유하신 분들은 전 지금 상태에서 매도하는 부분은 저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물론 오늘 프로그램에서 좀 비초이스지만 이 부분에서 또 추가 빠진다 하더라도 매도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요. 대신 좀 더 보수적인 2차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드리는 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DS 부회장이 지금 이제 HBM에서 하이닉스에 밀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TC 본딩 쪽 부분은 본딩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HBM을 이루고 있는 D램 쪽, D램 미세 공정 부분에서 SK하이닉스가 있는 뭐 1B 쪽, 1C 쪽 최첨단 10나노 초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계에서 좀 밀리는 거 아니냐 이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몇 단계 뒤로 가서 D램 재설계를 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좋은 거예요 지금요. 물론 피나는 또 그런 힘든 부분을 또 겪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내용 나오고 있고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일부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철수해서 인력 재배치도 하고 하는 부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전이 지금 최근 행보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D램 쪽,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 대한 최근의 전략들 나쁘지 않고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 엔비디아향 HBM3E 8단 콜테스트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아마 또 최근에 엔비디아 쪽에 또 동향도 본다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자. 지금의 좀 더 어지러운 투자 심리를 조금 더 견디고서 보유하자. 지금 삼성전자는 말단의 지금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보유하자 관점이고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런 기회를 신규 매수든 비중 확대든 기회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한다면 당장 지금은 조금은 좀 너무나 성급하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주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21선 라인은 5만 8천 원 라인에 있습니다. 이 21선 이평선 저항을 종가, 장중이 아니고요. 종가 기준으로 뚫어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인도 매수를 할 때 그럴 때에 저는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언제 비중 추가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나 이런 부분이 궁금하셨다면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부분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삼전 주주가 610만 명인데 주주의 99%가 물려있겠죠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종목으로 참 힘들어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초이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섹터는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랠리의 효과도 받고 있는데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조선 섹터가 이제 2025년에는 마냥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내용이 오늘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조선 종목 중에서도 세진중공업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물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오늘 아침에 또 기사로도 그쵸. 나왔던 내용인데 당연히 체크를 볼 필요는 있고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센티멘탈, 투자 심리죠. 투자 심리가 일단은 좋고 더불어서 숫자도 내년에 증가할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이냐 봤을 때 사실 본다면 별로 없어요. 그중에서 조선 쪽은 정말 가장 탑 티어에 오를 수 있는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물론 중간중간마다 K조선의 르네상스가 내년도에는 꺾이지 않을까 우려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해서 그 실적과 투자 심리 다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세부적으로 대형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또한 이제 피팅 기업들, 그다음에 LNG 기업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트럼프의 그런 LNG 쪽 관련한 전략 봤을 때 저는 LNG 쪽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고 실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우리가 투자 관심을 좁혀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국내 조선 기업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LNG 쪽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봤을 때 저는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세진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크게 두 가지예요. 선박용에 들어가는 이제 선실에 설치할 수 있는 데크하우스를 만들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오션에다가도 납품을 조만간 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LPG 운반선용에 들어가는 독립형 탱크 좀 잘 만드는 기업인데 두 가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국내 조선 3사 기업들에게 다 납품을 하고 있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다 납품하기 때문에 조선 3사 기업들이 더욱더 실적을 잘 발휘하고 있을 때 같이 동행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기업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봤을 때 지금 8월 달부터 하락은 멈추고 있지만 내내 7,000원대 초반부터 7,000원대 중반 이 정도 박스권에서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상승하는 사이클 때는 이 4개월의 박스권 상단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가 모여지고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1월 달, 12월 달 내에 또 다시 한번 조선 기업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데크하우스든 LPG 탱크든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이력도 좀 기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와 센티멘탈 잡을 수 있는 기업으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내용 더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아마 LNG 관련해서 더욱더 장려하기 위해서 에너지 쪽에 장려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 항구에 LNG 터미널들을 더욱더 장려할 전망인데 그럼 LNG를 뭐 수출을 하든 또 저렴한 거 수입을 하든 봤을 때에 그러면 운반할 수 있게 필요한데 비행기로 하지 않거든요. 선박으로 LNG 운반선으로 하는데 LNG 그런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런 트렌드에서 이 종목을 뭐 단기든 또 중장기든 큰 그런 추세에서 같이 한번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 세진중공업까지 살펴봤으니까 관심 종목 리스트에 체크해 보시고 매수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대표님의 초이스는 세진중공업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부터 종목 진단 많은 분들 올려주세요. 참 고민이 되시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두니까요. 여기에 많은 내용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 많은 종목 중에 이 종목 가장 먼저 올려주셨는데 L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1,500원에 10%고요. 목표가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장세가 무서워서 좀 어느 가격을 목표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직까지 손실은 아닙니다. 이 종목 수익권이신데 이 종목이 참 오랜 기간 동안 올랐다가 내려오니까 네네. 언제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업황 자체는 기대감 갖고 가는 섹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는 좀 더 근전적으로 보유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 최근에 일단 LS는 이제 보면 자회사로 봤을 때 LS 전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좀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미국에서 여전히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전선 변압기 관련 부분들, 자회사 부분들 여기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구리예요. 두 번째는 뭔데 구리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빠지고 있는데 저는 좀 LS와 함께 해서 구리를 같이 한번 보셔라 드리는 말씀이고 좀 더 길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미국이 앞으로 트럼프 2기가 내년 1월 20일에 시작하는데 사실 트럼프가 분명히 또 중국을 더욱더 억제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국이 최근에 GDP 성장률도 꺾이고 있지만 트럼프 2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막대한 또 경기 부양하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을 펼칠 전망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노력을 할 전망인데 이러한 부분들과 다 통칭해서 구리값이 상승할 수 있는 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주가에는 물론 올해 5월까지는 상승은 잘 나왔지만 지금 5월 중순부터 해서 내내 꺾이면서 지금 거의 지금 6개월째 지금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심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봤을 때 지금 또 의뢰하신 11만 원대 중반 초반이라 한다면 매수도 좀 잘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좀 기분 좋게 보유하셔라 드리는 말씀이고 이 종목 지금 당장 또 보면 PBR도 0.7배라는 정말 엄청난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퍼도 8배 수준이란다면 최소한 퍼 10배와 PBR 한 0.9배까지는 충분히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물론 올해 5월달 고점이었던 19만 원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좀 많은 부분들 땡겨받은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까지는 아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의 9월 말과 10월 초의 고점이었던 13만 원을 넘어서 최소한 15만 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이 종목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있으니 우리가 11월, 12월 좀 더 기분 좋게 종목을 보유하자 관점 드리고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LS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의 목표가는 우선은 퍼가 지금 현재 구간은 낮게 잡혀있기 때문에 10배 이상까지 봐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정고점 부근인 그러니까 높은 부근 19만 원까지 본다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만족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섹터입니다. 따상님의 종목이 고요. 갤럭시아 SM 살펴보도록 할 텐데 2,94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십니다. 손절을 안 해도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인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STO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감가가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는데 변동성이 오늘 좀 어마무시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크게 올랐다가 거의 다 밀어냈어요. 네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일단은 뭐 가상화폐 쪽도 엮여 있지만 더 이 종목에 대해서 중요한 점은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STO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22대 정기 국회 때 STO 관련해서 물론 좋은 내용들을 꾸준하게 지금 나오면서 쌓여가고 있는데 더 확실한 좀 조명한 내용들이 나와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장 뭐 이번 국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성장 경로상 STO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따상님께서 근데 보유하신 값이 비중은 10%니까 좋은데
2,940원 라인을 한다면 지금 올해 7월 달 또는 올해 9월 달에 장중 고점 부분에서 매수했다 보니까 지금 아마 손실폭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일단 STO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좋습니다만 단기로 많이 본다면 조금 우리가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 좀 부정적인 내용인데요. 보면 제가 두 가지를 좀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라인이에요. 제가 지금 9월달 초부터 했을 때 3개월 동안 쭉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서의 장중 고점 부분을 선으로 이었습니다. 보면 내내 지금 장중에서도 억지로 물량을 내놓으면서 억누르고 있는 그런 하락하는 선에서 딛고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을 한다면 한 일주일 이내에는 이 하락하는 라인을 돌파하면서 2,400원을 뚫어줄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번에도 오늘 말고도 이번 주 내에도 이 라인을 못 뚫고 밀린다면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일부 물량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 물량은 좀 정리하면서 리스크를 더 지금이라도 관리할 필요는 있다. 드리는 말씀이고 뭐 이 종목을 정말 뭐 6개월, 1년 보유하신다 한다면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아마 그렇게 보유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게 본다 한다면 일주일 이내에 이 하락하는 선 상단을 못 뚫으면 좀 정리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가로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네. 제가 그어놓은 선은 2,400원 라인. 방금 말씀드렸던 그 라인인데 제가 선을 가로로 한번 그었습니다. 보시면 자 올해 3월달, 4월달에 지지선과 저항선이 이 라인이고요. 또 5월 중순 때도 뚫었지만 밀린 선이 또 이 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라인을 뚫으니까 7월달 중순에 올랐고 또 9월 달에도 뚫으니까 올랐지만 결국에는 이 라인을 또 지지 못하니까 꺾인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갤럭시아 SM의 올해 1년 차트를 본다면 제가 선을 그어놨던 2,400원 라인이 그 부분을 시원하게 돌파한다면 단기 상승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맥점이고 이 라인을 억눌러서 못 뚫고 밀리면 더 침체될 수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번 주 내에 2,400원 이 라인을 뚫어줄 필요가 있겠다. 못 뚫게 된다면 최소한 3분의 1 정도 물량은 너무나 아쉽더라도 물량을 정리하면서 다음 전략을 또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역시 2,400원 라인이 중요하다라는 지지 라인을 잘 그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일주일 내내 뚫어내지 못한다면 보유하신 물량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덜어내자라는 말씀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덕화님의 종목이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2,200원에 15%. 단순하게 일회성 악재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래도 4분기에 기대감이 있어서 들고 싶은데 이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네. 진짜 크게 밀렸는데 네. 일단은 좀 예상 외였던 게 오늘부터 광군제입니다. 맞습니다. 대규모 네. 소비 이벤트인데도 불구하고 좀 전체적으로 밀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생각보다 약했다라는 보도 기사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네네.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평단가가 상당히 높으세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내용들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참 튼튼했던 네. 추세를 보였던 종목이고 특히 이제 잉글루드랩 관련해서도 참 같은 모멘텀 받으면서 힘있게 사실 시장이 무너졌을 때도 지금 보면 9월, 10월까지 내내 튼튼한 모습 보이다가 이제 오늘 좀 아쉬운 모습으로 개파락하면서 힘든 모습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뭐 세부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 뭐 중국산 용기 쪽 관련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적하는 부분하고 용기 쪽 이런 부분에서 노이즈 나오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종목 물론 광군제도 있겠지만 특히 이 종목은 이제 국내 실적은 잘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미국 쪽 그 부분에서 노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크게 빠진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오늘 홍덕화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저는 단순하게 좀 일회성으로 좀 보자 그런 관점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종목 일단은 올해 지금 11월 말에 미국에서 어쨌든 미국 쪽 모멘텀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기업인데 11월 29일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12월 초에 사이버 먼데이, 마지막으로 12월 달 25일에 크리스마스, 연말에 쭉쭉 이어지는 미국 쪽 대규모 소비 이벤트 이 부분을 또 볼 수 있고 또 잉글루드랩 물론 그 노이즈로 오늘 빠졌지만 같이 또 오히려 반대로 또 반등 나올 때도 그 부분에 의해서 또 반등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개파란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자. 물론 매수하신 게 92,200원이라서 높긴 하고 투자 비중도 15%라서 다소 높을 수는 있겠지만 비중 확대 당장 그것보다는 우선은 추세가 저는 좀
이번 주 내에 빠르게 다시 또 7만 원, 7만 5천 원 라인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말고 일단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7만 원, 8만 원 이 밴드 내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좀 한번 보시길 말씀드리겠고, 그 부분 왔을 때 만약에 이 7만 5천 원 라인을 빠르게 돌파해 준다 한다면 그때는 비중이 좀 높긴 한데 9만 원까지 보기보다는 7만 5천 원 뚫어주면 그때는 비중 한 5% 정도는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비중을 한번 확대하시는 것도 좀 나쁘진 않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제 하반기에 대규모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갤럭시와 SM을 살펴봤는데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반대되는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식님의 종목이고요. 뱅크웨어 글로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9,030원의 평단가는 높습니다. 그리고 10% 비중 들고 계신데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16% 급등으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점 부분으로 본다면 다소 아쉬운 게 24%대까지 이 종목이 올랐었거든요. 네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매수하신 단가가 9,030원이라서 거의 지금 7,000원대 오늘 초반 마감했으니까 네. 거의 뭐 주당 지금 1,700원 차이면 한 20, 30% 정도 지금 아쉬운 상황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종목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역시 이 종목도 지금 자체 개발한 증권형 토큰 시스템, 결국은 이것도 이제 STO 쪽인데, 지금 일단 뭐 아까도 제가 갤럭시와 SM 말씀드렸을 때 비슷한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갤럭시 이제 STO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점은 좋을 수 있어요. 한데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진 않아서 STO 쪽 종목들 중에서도 너무나 더 특히나 단기 어떤 수급 모멘텀과 되게 호가가 또 얇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더 냉철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다, 한 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고, 우선 이 종목 자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좋은 쪽 나온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은 물론 이제 특히 최근에 10월 초부터 해서 11,000원대부터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뭐 반통 나는 어려운 좀 주가 흐름이었다 보니까 아마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이 종목 혼자서 상승을 더 하기보다는 같은 이제 STO 종목들 같이 함께 패키지로 하면서 흐름들을 이번 주에도 봐야 되는 관점이다 드리는 말씀이고, 이 종목이 STO 쪽에서 관련 종목 중에서 뭐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다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갤럭시아 SM이든 하나투자증권이든 다른 STO 종목들 같이 한번 잘 보시면서 대응을, 그 종목들이 잘 갔었을 때, 오늘은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그런 종목들이 가는 흐름 봤었을 때 그걸 보고서 두 번째 이슈로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체크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 비중을 추가로 하시지는 마시고요. 이 종목 우선은 당장 어떤 매도보다는 9,000원대 매수하신 단가로 근처로 온다면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매도하기보다는 그냥 그때 9,000원 언저리 왔었을 때 한 번 더 의견을 주시고, 이 종목 뭐 그냥 나는 그냥 중장기를 보고 싶다 하신다면 그럴 때 한다면 이 종목은 뭐 9,000원이든 10,000원이든 뭐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데 너무 정말 단기를 보고 싶다, 지금 물려가지고 좀 오면 매도가 싶다 한다면 9,000원 근처에 오게 되면 그때는 한 절반 정도 비중 줄여가시고 오히려 STO에서 좀 더 힘이 있는 기업으로 조금 분산해서 분리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9,000원이면 평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 들고 가는 게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내가 물려있던 부분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9,000원 부근에 왔을 때 절반 정도는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강님의 종목이고요. 삼성 SD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꼭 언급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4만 8,000원의 비중 20%, 10%로 비중을 줄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네. 손실이 큽니다. 34만 원대라고 하시고 네. 오늘 뉴스 기사 난 걸 보면은 미국의 진출이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네, 내용들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이제 종목이 2차전지 종목인 것은 알고 대형 셀 3사 중에 한 명인 거는 하나인 건 알지만 미국 쪽 투자에서 보면 이 기업이 가장 지금 캐파가, 미국 진출 캐파가 많이 가장 낮거든요.
적어서 그 부분도 이 회사의 좀 경쟁력 부분에서 의문이 졌는데 지금 더더욱 더 미국 진출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때문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IRA 정책 부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AMPC 관련해서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더 강해질 일은 없겠죠. 아마 폐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바이든보다 지원금을 더 주지는 않겠죠. 축소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더욱더 뭔가 지금 보여주는 게 별로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해리스 정권이 들어가면 그동안 좀 LG 엔솔과 SK온 대비해서 미국 진출이 좀 늦었던 부분, 캐파가 좀 적었던 부분에서 더 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도 주가가 30만 원대 이상에서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도 트럼프 2기가 되면서 좀 아쉬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서 이미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게 지금 비중은 10%로 잘 줄였지만 단가가 34만 원대 후반인데 한다면 저는 조금 과감하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만약에 지금 한강님께서 저는 그래도 2차 전지에서 대형 셀 기업 한 가지는 그래도 내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이라 한다면 비중을 삼성 SDI 더 좀 줄이시고요. 잘 줄이시고 1등 기업 LG 엔솔 쪽으로 가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잘 오늘도 상승 크게 나왔고 버티고 있는데 그럼 주가가 높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부터가 그런 관점부터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그런 관점 같아요. 이럴 때에도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 트럼프, 일론 머스크 이 부분과 같이 맞닿아 있고 지금 테슬라 쪽에다가 올해 12월 때부터 LG 엔솔이 4680 배터리 납품하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서 오늘 또 스페이스 X 쪽에 우주 쪽에도 진출하는 모습 나왔고요. 배터리에 대한 그런 범용성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더 넓어지는 그런 중요한 전기를 오늘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삼성 SDI는 그럼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 아직은 내용이 좀 나온 게 없다 한다면 배터리 쪽에서 가장 모멘텀 강한 종목이자 1등 기업인 LG 엔솔 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쪽도 저는 좀 좋은 관점이겠다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도 비중을 많이 줄이셨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이 되신다면 아예 비중을 다 줄여보시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가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점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종목은 리누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종목들도 참 많이 내려갔습니다. 캐서린 신님의 종목이고요. 17만 7,300원에 비중은 20%, 5%대부터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셨대요. 그런데도 지금 17만 원대 부근이잖아요. 네네. 참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졸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도 일단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 그 단가가 17만 원대 네. 후반이라서 지금 값 대비해서는 사실 언제든지 한 번 정도만 반도체 쪽에 투자 심리가 돌아오게 되면 바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너무 나쁘게만 보진 마시고 지금 릴런공업이 주가를 보시면 5월 초에 30만 9천 원에다가 지금 16만 원대 후반 거의 절반 이상 빠졌던 너무나 안타까운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릴런공업이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그 40%가 훨씬 넘는 그 엄청난 마진 되게 수정업으로 되게 그 핀을 만드니까요. 후공정 테스트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보고 있고 여전히 지금 근데 안타까운 건 두 가지죠. 이제 삼성전자가 내내 빠지고 있는 부분 여기에서 지금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특히 이제 파운드리 쪽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강점 갖고 있는 기업인데 그런 부분에서 국내 시스템 반도체가 좀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같이 빠지고 있는 부분. 두 번째로는 이제 고성능 D램 쪽에서 좀 더 HBM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같이 이제 미세공정 로 들어가는 D램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DDR5나 이런 부분에서도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셨는데 그 부분 꺾인 부분들 이런 부분 같이 맞물렸다 보니까 릴런공업이 좀 아쉬운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그런 여러 가지 참 악재 부분들이 다 함께 지금 5개월 동안 다 지금 충분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 지금 8월 달부터의 3중 바닥 부분까지 다 확인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 종목 16만 원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물론 잠깐 좀 제가 선을 걸었던 선을 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16만 원을 깨지 않는다 한다면 종목을 성급하게 매도하지는 마시고요. 네. 이 종목 충분히 반도체 쪽에 단 한 번만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반등 나올 수 있는 또 그런 또 실적과 실력 그리고 지금 차트 위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라인을 깨지 않는다 한다면 좀 더 우리가 기분 좋게
보합권 매도든 아니면 아니면 일부 19만 원, 20만 원 라인에서 수익이든 이 부분 충분히 기회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캐서린 신님의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20% 비중 들고 계시지만 이렇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많이 낮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매도하시지 마시고 걱정 없이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은 네네.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제가 전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도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섹터들이 더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거래대금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안 좋은 섹터, 부선적인 섹터에서 돈을 뺀 다음에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그런 쪽으로만 돈이 가고 있거든요. 신규 외부에서 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내부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더더욱더 이미 올랐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종목에 더 돈이 몰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단기에 이번 주에 한 번 더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원전 그리고 우주 그리고 비트코인 쪽, 재건 쪽 이런 쪽은 꼭 이번 주에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화, 수, 목, 금 내내 우리가 섹터들을 한 번씩 보면서 단기 매매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해야지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지금 미국 채권 10년물 금리가 아직도 고점 부분에 와 있지만 지금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빠지는 부분들, 채권 10년물 금리가 조금 빠진 부분들과 지난 금요일 알테오젠의 그런 공시로 인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업인 ABL 바이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ABL 바이오, 또 오늘 오른 리가켄 바이오, 또 에이프릴 바이오, 더 나가서 ST팜,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 또 보론오이 이런 기업들 같이 한번 국로 묶어서 이런 기업들 내에서 이번 주 화수목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또 맥점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힘든 시장도 당신의 초이스가 응원해 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